주가 상승 촉매제가 있는 종목을 체계적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종목 하이킥 시간입니다. 오늘은 센 업종으로 찾는 종목이란 컨셉으로 유망주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현재 시점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와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 어느 하나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반도체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화학 섬유 섹터라든지 일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주도 좋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전일 좀 과하게 빠졌다는 점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눈에 띕니다. 물론 장중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보기 좋고 삼성전자까지도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의 방향성은 올해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방향성은 적어도 올해 내지는 내년 정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빅사이클이 왔다는 점은 결국 최근에 비대면 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전기차 섹터에 대한 시장 성장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 섹터도 굉장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운드리 공급 부족 심화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오스틴 쪽에도 지금 공장이 좀 셧다운되고 있는데, 이렇게 셧다운되면은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고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소재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 부분에서 센티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이 세트업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단이 오히려 더 좋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올해 반도체 신규 투자가 파운드를 제외하고 작년 대비 큰 폭으로 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건 업황 회복의 초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공정 난이도 급증에 따른 그 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 속도가 상당히 좀 늦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오늘도 SK 하이닉스가 EUV 장비를 들여왔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 SK 하이닉스도 EUV 장비를 들어오면서 이러한 초격차를 벌이고 있고, 지금 중국의 일부 반도체 회사 SMIC 같은 경우는 지금 디폴트 선언 가능성도 좀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그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고, 특히 바이든 정부도 지금 중국의 반도체를 쓰지 못하게끔 하면서 내부적으로 지금 행정명령 서명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배제를 하면서 미국 시장에 공장을 증설할 때는 상당히 좀 세제 혜택이라든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이 동맹이 결국은 한국 쪽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1분기에 지금 디램 가격이 한 5% 정도 올라갈 것으로 봤는데 지금 7% 정도 이야기되고 있고, 현재 구간 지금 중국 쪽의 내부에서 지금 디램 가격의 현재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고정가가 결국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제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2분기는 약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가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요. 지금 현재 추정치가 13%까지 2분기에도 디램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3분기 추가 10% 그리고 4분기 추가 5%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제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지금 $120 수준에서 연말 정도 되면 4분기에 $170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서버 디램을 자세히 보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2016년 글로벌 굉장히 큰 그 구글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서버 디램을 굉장히 많이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체 주기가 4년 정도가 들어오면서 대규모 교체 주기가 올해부터가 시작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구글 같은 경우도 올해 카타르, 마드리드, 파리 등지에 새로운 클라우드 리전을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북미 하이퍼스케일러가 굉장히 투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체 주기가 굉장히 들어왔죠. 그리고 중국 정부도 신인프라 정책 때문에 데이터 투자 관련돼서 굉장히 강하고요. 알리바바가 3년간 클라우드에 2천억 위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럼 새로운 애플의 M1 프로세서라든지 AMD의 라이젠 5000 시리즈를 탑재한 노트북 PC 출하, 그리고 비대면 때문에 노트북 같은 게 상당히 잘 팔리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래픽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PC 수요도 좋다. 그리고 최근에 암호화폐 채굴 수요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DDR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신규 수요가 없을 정도로 좀 굉장히 공급이 딸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국면입니다. 따라서 올해 글로벌 디램 출하량이 연간 1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요 같은 경우는 연간 약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3에서 4% 정도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급등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접근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 등으로 현재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지금 시장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흐름이 있는 종목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하이닉스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UV 장비에 대한 도입 관련해서 지금 4조 7천억인가요? 이거 도입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결국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 디램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 반도체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탄력도는 주가 탄력도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SK 하이닉스의 탄력도가 훨씬 좋기 때문에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최근 1개월 사이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폭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결국은 그 갭을 메우기 위한 키 맞추기는 충분히 이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삼성전자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캐파 투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은 보수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굉장히 견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부품이라든지 소재단도 같이 갈 수 있겠고요. 만약에 미국 행정명령 때문에 오스틴이나 미국 쪽에 공장 증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장비주도 추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국면은 상당히 좀 빅사이클의 초기 당면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세트업체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소재업체가 따라간다는 점에서 같이 조금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한다라는 표현을 보통 빅사이클 혹은 슈퍼사이클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디램은 지금 현재 슈퍼사이클 스타트 라인을 끄는 상태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2분기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디램과 낸드 시장이 구조적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자체의 판이 커질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수를 보고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동반 성장 관련주 중에서 현재 최선호 종목에 대한 종목명만 일단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최선호주라기보다는 지금 오늘 상승폭에서 좀 다소 아쉬운 상승폭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심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심택을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심택은 현재 시가총액 7,600억대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고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 79위 전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지분율은 4%, 약 4%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퍼는 뭐 10배 이하고 작년 3분기 BPS 기준으로는 PBR이 2.7배 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러한 심택의 투자 포인트 및 매매 전략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DDR4, DDR5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전환되는 구간인데요. 지금 DDR4에서 DDR5로 상당히 지금 전환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제 DDR5 효과와 그리고 심택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형 매출이 늘는다는 점에서 아마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은 다소 영업이익이 조금은 컨센서스보다 좀 하회를 했는데 아마 성과급을 통한 일시적인 비용 반영 때문에 좀 다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택의 올해 매출액은 약 1조 2,4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50억 원 수준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마 영업이익단은 올해 대비 한 24에서 25% 정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패키지 부분에서 그 FC, CSP라든지 SIP 패키지 기판의 견조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증설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반기 패키지판 중심으로 해서 매출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발표와 함께 400억 투자 공시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MSAP 같은 경우에 기판과 그리고 SIP 모듈 기판 관련된 수요 증대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SIP 모듈 기판은 5G 관련된 뭐 보급화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쪽이고요.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향후 가시성이 높고 따라서 이제 비메모리형 매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멀티플보다 좀 더 할증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패키지판 업체들은 2022년까지 LPDDR5라든지 DDR5 전환에 따른 메모리 기판용 수혜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에서는 올해 내년까지는 성장 그림이 굉장히 좀 양호하게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결국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들이 결국은 비메모리형 매출단에 잡힌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밸류에이션보다 좀 더 할증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우상한 그림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심택의 목표가와 손절가도 매우 궁금한데요. 네,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막 가격 수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이제 하우스에서는 3만 원대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1차적으로 한 28,000원 정도 구간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메모리 및 비메모리 시장 성장 속에서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는 심택을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